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주위에서나 혹은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그렇고 많이들 오시는데요. 어떤 말씀들 하시나요? 배우분들 이제 잠 잘 못 잔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이 떠올라서 너무나 괴롭다.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닐 거다. 음, 네, 이게 현실일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바람 피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분들도 단계별로 여러 가지 마음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겪는 감정들의 이게 정말 들쑥날쑥하죠. 처음에는 아니었어, 절대 이런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했다가도, 부정을 했다가도, 대부분은 이 분노, 이런 것들을,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시다가 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울증이 악화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꼼짝 못하게 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와 우울감이 번갈아감에 있어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남편을 죽일 듯이 정말 때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히려 어떤 경우는 술로 인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힘이 너무 없어져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그래서 섹슬리스라든지 아니면 쇼윈도 부부처럼 사실 사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불륜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 탈출구를 잘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불륜이 생기게 되고 또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성적인 이런 게 본능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되면 난장판이 될 거고, 어떤 사회가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가장 사회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일처제로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와 도덕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어주게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성욕과 어떤 사회, 우리의 책임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가는 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이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부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법률적인 부부지만 사실 남남처럼 지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정 불화가 이렇게까지 심하고, 그렇다면 이혼을 하신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이거는 너무 상대방에게 평생 가는 어떤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는 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죠. 왜 그런 배우자랑 살아? 이혼하지.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냐 하는데, 이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륜 관계를 목도하고도 이혼을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혼하세요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불륜하면 다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불륜이라는 요소를 빼고 그 동안의 부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이유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에 따른 전적인 결정에 따르는 거지, 뭐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 뭐 꼭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우선은 흥분된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흥분된,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찬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불안감이나 그 흥분, 분노, 어쨌든 약물 치료로서 어떻게 좀 침착하게, 좀 차분하게 그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한 번 바람을 피면 계속 핀다라는 우리가 속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설이지 내 배우자가 그러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그 불안해하고 있을 마음을 다독이고 이런 노력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시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이혼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감정이라면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신다든지 저는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본인들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끝내는지 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끝낼 때도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고 끝낼 건지 아닌지도 내가 지금 얼마나 이성적이고 차갑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잘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지 않고 살더라도 잘 사는 것 또한 나에게 키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절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에 빠지시거나 무기력이나 무력감에 빠지시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오롯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지면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 방문하셔서 조금 더 빨리 현실을 좀 깨닫고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정신과 의원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참고해서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